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있었던 미국 대사관절을 대학생들이 불법 침입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80년대 한미 관계가 대단히 악화됐을 당시 광주를 이유로 해서 미 문화원 방화 사건도 있었고, 서울에 있는 미 문화원 도서관 점거 농성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이 평화의 시대, 미국 대사관저가 뚫리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빈 협약에 따라서도 이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반칙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뚫리게 만든 대한민국 경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사, 주한 미 대사 해리스 대사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자, 어제 그렇게 큰 일을 겪고 오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대인의 풍모가 느껴집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980년대 초반 중후반에 서울과 부산 등의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등이 있었습니다. 방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연상시키는 일이 서울 미국 대사관제에서 2019년에 일어났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악화된 한미관계의 현 주소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19명이 어제 미국 대사관절을 불법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철제 사다리 3m짜리가 있었는데도 치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비브 하우스 미국 대사관절을 불법 침입한 데 대해서 오늘 해리스 대사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의외의 글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사관저에 무단으로 난입한 시위대 관련 대처를 잘해준 대사관 경비대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 자, 서울 중심부에서 13개월 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다. 이번에는 시위대가 억지로 제 집에 들어오려 했다. 19명이 체포됐고 고양이들은 무사하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정말 좀 놀랐습니다. 의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민감용 경찰청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학생들이 불법으로 미국 대사관저 국제법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이 공간에 강제로 침입하는데, 불법 침입하는데 여학생은 성추행 시비가 날까봐 수수방관하고 철제 사다리를 치우면 학생들이 다칠까봐 지켜봤다. 제대로 대응을 못한 데 대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리스 대사는 시위대 대처를 잘해준 대사관 경비대 서울지방경찰청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내를 좀 드러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서 13개월 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다. 시위대가 억지로 제 집에 들어오려 했다. 19명이 체포됐고 마지막 문장이 재밌습니다. Cats are okay. 고양이들은 무사하다는 겁니다. 별 탈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thanks,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해리스 대사 이 짧은 트윗은 우리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지금 미국 대사관의 공식 대변인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촉구를 요구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성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 관계자도 BOA에 출연해서 비슷한 어조로 대한민국을 비판했습니다.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리스 대사는 본인의 SNS에 올린 글에서 먼저 경비대와 경찰청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 그러면서도 서울 중심부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서울 중심부 중구 정동에 있습니다. 하비브 하우스는, 미국 대사관저는 13개월 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 13개월 전에 중국 교포 여성이 들어왔다가 한번 입건된 적은 있지만 이때는 반미하고는 관계없이 좀 횡설수설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위대가 억지로 제 집에 들어오려 했습니다. 제 집에. 19명이 체포되었고 고양이들은 무사합니다. 자, 19 arrested, catch, okay, thanks.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걸 보면 해리스 대사가 얼마나 어젯밤에 고민하다가 이런 글을 올렸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상황을 보면 해리스 대사는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것으로 봅니다. 대사관제에 진입한 대학생들이 자, 미군 지원금 5배 정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이런 현수막을 들고 내정 간섭, 해리스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외쳤습니다. 대사관저 안에 들어와서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런데도 비슷한 시간 해리스 대사는 청와대 녹지원에 있었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주한 외교단 초청 리셉션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리셉션에는 해리스 대사를 비롯해서 추구엉 중국 대사, 나가미네 일본 대사를 포함한 111개국 대사와 17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일본 대사와 중국 대사와 함께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해리스 대사는 오후 5시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사를 듣고 곧바로 자리를 먼저 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녹지원을 떠나기도 전에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사만 듣고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리스 대사가 나가미네 대사 등과 함께 앉아있지 않았다. 멀리 떨어져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대통령보다 먼저 자리를 떴다. 왜 그랬겠습니까? 보통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보안 등의 이유로 핸드폰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교 사절단이기 때문에 이날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리스 대사는 대사관저 침입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인은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와 있는데 본인의 집은 뚫렸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습니까?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미국 대사관저가 이렇게 불법 침범 당한 사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건 거의 전시 상황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해리스 대사는 경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고양이는 오케이, 무사하다고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참 창피할지도 모릅니다. 본인은 주한미 대사를 청와대 녹전으로 불러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미국 대사관저는 뚫린 겁니다. 미국은 영화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사관이나 대사관저가 뚫리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동 국가도 아니고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혈맹이라는 대한민국의 서울 중심부에 있는 미 대사관저가 뚫렸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80년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85년 5월 산민투의 소속 대학생 73명이 광주 학살 사태에 미국 정부가 책임을 지라며 서울 을지로의 미 문화원 도서관을 기습 점거 단식 노동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부산대 학생들이 부산 대청동의 미 문화원에 미제 축출 등 구호와 함께 화염병을 던지며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점거 농성까지는 못했습니다. 82년에는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때와 비슷한 시기입니까? 2019년입니다. 1980년대. 그때가 아닙니다. 산민투가 횡행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한 일이 서울 중심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 대사는 이렇게 경찰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그런 사건입니다. 해리스 대사께 미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